오늘은 자아의 정리 26에서 35를 증명하겠습니다. 정리는 자아의 정의와 공리에서 진리라고 증명된 일반 명제를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아의 정리를 증명하는 방식은 스피노자 에티카 4부 자아의 구속에 대하여를 인류 최초로 밝힌 우주의 원리와 법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증명을 쉽게 이해하려면 절대계신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가 변화 그 자체인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가능성의 상태가 되어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필연적으로 현상계 정신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올린 영상인 자아의 비밀과 자아의 정의와 공리를 반드시 본 후에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아의 정리를 증명하겠습니다. 정리 26. 우리들이 이성에 따라 추구하는 모든 노력은 인식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정신은 이성을 사용하는 한에서 인식에 도움이 되는 것 말고는 결코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증명.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려는 노력은 대상 자체의 본성일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성으로 존재하는 한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려는 가능성 의지와 지속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성의 본질은 의식에서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을 합일하여 완전한 온쪽에 타당한 인식을 하는 한 참된 관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성은 오직 타당한 인식에 도움된 것만을 유익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성에 따라서 노력하는 것은 모두 타당한 인식을 위한 노력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본성의 사유는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려는 노력일 뿐이므로 덕의 첫째가는 유일한 기초입니다. 그리고 본성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물을 인식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본성의 사유는 자신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려는 인식만을 자신에게 선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결국 인간이 본성에 따라 행위할 때는 오직 타당하게 인식하기 위한 노력을 하며 타당한 인식에 도움되는 것만을 진정한 유익으로 여기게 됩니다. 정리 27. 우리는 인식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만이 선이며 인식을 방해할 수 있는 것만이 악임을 확실히 안다. 증명. 본성은 타당한 인식 이외의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타당한 인식에 도움되는 것 이외에는 유익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성은 참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한 바꾸어 말하면 본성의 사유는 사물에 관해서 확실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이란 본성의 타당한 인식을 돕는 것이며 악이란 자아가 타당한 인식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윤리란 곧 이런 삶의 능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정리 28. 정신의 최고에서는 신의 인식이며 정신의 최고의 덕은 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증명. 정신현상계의 최고에서는 본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절대계 신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으며 생각할 수도 없는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입니다. 이런 절대계 신은 오직 본성에 의해서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현상계의 최고에서는 본성의 인식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초견성, 견성, 초선정이라고 부르고 기독교에서는 성령체험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최고에서는 자신이 가장 본질적이고 강력하게 존재할 수 있는 본성의 상태이며 본성에 가장 부합하는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본성의 인식은 정신현상계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선, 즉 가장 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성의 인식은 단순히 종교적인 경배나 믿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참된 관념으로 타당하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성은 타당한 인식으로 작용하며 또 덕에 따라서 활동합니다. 즉 정신현상계의 완전한 덕은 본성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나아가 본성이 인식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절대계신입니다. 결국 본성의 최고의 덕은 절대계신을 인식하는 것이며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체험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절대계신은 무한한 존재이며 모든 사물의 원인이고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절대계의 신을 인식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대상이나 개체를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관통하는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성, 보편성, 불변성을 인식하는 것이므로 인간에게 지복, 영원한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정리 29. 그 본성이 우리의 본성과 전혀 다른 개체는 우리의 활동 능력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사물도 만일 그것이 우리들과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선이나 악이 될 수 없다. 증명.
본성이란 한 존재가 존재하게 해주는 고유한 속성 또는 표현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의식에서 상호우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을 합일하여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 사유의 원리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를테면 자신의 가능성이 자기탐구 1단계 자아 1%, 2단계 관찰자 12.5%, 3단계 간조자 25%, 4단계 참나 50%, 5단계 공무화 75%, 6단계 식무화 87.5%, 7단계 무화 100% 순으로 본성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탐구 7단계를 거쳐야 본성의 완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1단계 관찰자는 삶의 주체가 자아이며 모든 괴로움과 문제를 스스로 만들게 됩니다. 2단계는 삶의 주체가 관찰자이며 모든 괴로움과 문제들이 내 탓 100%였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행동자탐을 실천합니다. 3단계는 삶의 주체가 간조자이며 분노나 짜증, 고집 등이 사라져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되고 주위 사람들과 함께 변하는 감정자탐을 실천합니다. 4단계는 삶의 주체가 참나이며 욕망이나 욕심 등이 사라져 우울증, 공황장애, 무기력증, 건강염려증 등의 모든 정신질환에서 벗어나는 생각자탐을 실천합니다. 이것을 제2종 인식이라고 합니다. 5단계는 삶의 주체가 공무화이며 의식적으로 나와 세상이 하나라고 인식하는 오감자탐을 실천합니다. 이때 세상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바라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6단계는 삶의 주체가 식무화이며 의식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라고 인식하는 무의식 자탐을 실천합니다. 이때 죽음의 공포가 사라져 질병에서 벗어나고 현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7단계는 삶의 주체가 무화이며 나라는 생각과 느낌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제3종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라는 구속이 사라져 늘 본성, 무아로 존재하며 윤회가 끝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탐구의 목적은 첫째, 편안함, 괴로움 해결, 둘째, 풍요로움, 부와 성공, 셋째, 온전함, 영적 완성입니다. 따라서 본성이 전혀 다른 개체란 인간의 본성과 어떤 상호작용도 하지 않는 전혀 이질적인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전혀 접촉하지 않거나 인식할 수 없는 다른 우주의 존재 또는 우리 감각과 인식 능력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어떤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어떤 공통점을 가져야 합니다. 즉 우리의 본성과 아무런 관련 없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따라서 선도 악도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두 개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려면 일정한 본성상의 공통점이 필요합니다. 다른 개체의 본성은 인간의 본성이 인식되는 것과 동일한 원리에 의하여 인식되어야 합니다. 즉 다른 개체가 의식에서 세 가지 법칙을 합일하여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사유의 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은 같은 종류의 존재이므로 감정, 생각, 신체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멩이나 외계 행성처럼 우리와 어떤 인식적, 물리적 관계도 없는 것은 우리에게 선도악도 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자아의 성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 또는 슬픔의 원인이 되는 것, 바꾸어 말하면 본성에 사유하는 능력을 감소시키고 억제하여 자신의 생존을 불리하게 만들고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따라서 성과학은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본성을 강화시키는 것은 선이고 본성을 악화시키는 것은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 30. 어떤 것도 그것이 우리의 본성과 공통적으로 같은 것으로 인하여 악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악이 되는 경우 우리와 대립한다. 증명. 자아는 슬픔이 원인이 되는 것, 즉 자신의 생존을 불리하게 만들어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지 못하게 막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대상이 우리들과 공통적으로 가지는 본성으로 인해 우리에게 악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들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거나 억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대상과 우리들과 공통적으로 가지는 본성으로 인해 우리에게 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와 반대로 그것이 악인 경우, 즉 그것이 자신의 생존에 불리하게 하거나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지 못하게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대립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는 모두 인간으로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본성으로 협력할 때 서로는 선의 원천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B가 A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A의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면 B는 A에게 악이 됩니다. 결국 B가 A에게 악이 되는 것은 인간의 공통적인 본성 때문이 아니라 B가 A의 존재를 억압하거나 파괴하려는 자아의 작용 때문입니다. 또한 맹수는 인간과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다르고 본성도 다릅니다. 그래서 맹수는 인간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며 자연히 대립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맹수를 악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을 포함하는 모든 존재는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려는 본성을 가지며 우리의 본성과 공통된 본성을 가진 것은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기보다는 오히려 보완하거나 조화롭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과 공통적으로 가지는 본성으로 인하여 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과 인간은 공통적인 본성을 가지므로 본질적으로 서로에게 악이 아닙니다. 같은 본성을 가지는 존재는 서로 이해와 협력을 통해 자신의 생존을 돕고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게 하는 선입니다. 결국 선과 악은 본질적인 속성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물이 악한 것이 아니라 상호관계에서 자신의 생존을 불리하게 만들고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 악이 됩니다. 정리 31. 어떤 것이 우리 본성과 일치하는 한에서 필연적으로 선이다. 증명. 어떤 대상이 우리의 본성과 일치하면 악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필연적으로 선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선과 악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물일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면 그 사물의 본성에서 우리의 본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대상이 우리의 본성과 일치하면 필연적으로 선일 것입니다. 이상으로부터 다음의 결론이 도출됩니다. 첫째, 어떤 대상이 우리의 본성과 더 많이 일치하면 할수록 그만큼 우리에게 유익하고 선한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어떤 대상이 우리에게 유익하면 할수록 그만큼 우리의 본성과 일치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우리의 본성과 일치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본성과 다르거나 대립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어떤 대상이 우리의 본성과 다르다면 그것은 선일 수도 악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대립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본성과 일치되는 것과도 대립적이며 바꾸어 말하면 선의 대립적이며 곧 악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과 일치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선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상은 우리의 본성과 더 많이 일치할수록 그만큼 유익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참입니다. 셋째, 선과 악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입니다. 그 관계가 우리의 본성과 일치하는 방향이라면 그 선은 단순히 주관적인 감정의 판단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하다고 느껴서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선인 것입니다. 정리 32. 인간은 열정에 지배되는 한 본성에 있어 일치한다고 말할 수 없다. 증명. 어떤 대상이 우리의 본성과 일치한다고 말할 때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 본성의 능력에 있어서 일치한다는 뜻이며 감정 열정을 스스로 통제와 억제하지 못하는 자아의 구속에 있어서 일치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감정의 지혜를 받는다면 본성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아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본성이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 능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결국 자아의 감정을 지배받는 상태는 본성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선이 아니라 악이 됩니다. 정리 33. 인간은 열정이라는 감정에 구속되면 본성에 있어서 서로 다를 수 있으며 그러한 동일한 인간도 열정에 의해 동요되는 한 변하기 쉽고 불안정하다. 증명.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자신이 생겨나라고 만든 거짓, 허위관념이 수동적인 감정을 생기게 합니다. 그리고 자아의 감정은 오히려 필연적으로 외부 요인의 힘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열정이란 자아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아 생기는 수동적인 감정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다음의 결론이 도출됩니다. 자아의 감정은 자극하는 대상의 종류만큼 많은 종류가 있고 동일한 대상에 대해 다양한 감정을 가지므로 동일한 대상에 감정이 변하기 쉽고 불안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아의 감정에 지배를 받으면 외부 요인에 의해 시시각각 그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 결과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일관성이 없고 자신조차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하며 끊임없이 동요되고 불안정합니다. 다음으로 인간이 본성으로 살지 않고 자아의 감정, 열정에 휘둘릴 경우 각자가 외부 요인에 따라 제각각 다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특정한 상황에서 기쁨을 느끼고 다른 사람은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의 감정이 서로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들이 따르는 행동 원리도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아로 사는 사람들은 같은 종의 인간이지만 본성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갈등과 불화를 겪게 됩니다. 따라서 외부 요인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지속하는 감정은 단순히 자아로 통제할 수 없으며 본성의 감정에 의해서만 일관성과 안정성을 가지게 됩니다. 정리 34. 인간은 열정이라는 감정에 구속될 때 서로 대립될 수 있다. 증명. 여기서 말하는 대립은 정신적, 감정적, 심지어 물리적 충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자아의 감정에 구속되면 세 가지 형태로 대립하게 됩니다. 첫째, 자아의 감정은 사람마다 다르게 작용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 A는 기쁨을 느끼지만 B는 슬픔이나 질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 요인 하나가 사람마다 서로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서로 감정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자아의 감정은 사람을 자기중심적으로 만듭니다.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만의 욕망, 기쁨, 분노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본성은 보편성과 조화를 추구하지만 자아는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 상처, 욕망에 매여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끼리는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타인을 원망하거나 공격하며 서로 경쟁하고 충돌하게 됩니다. 셋째, 자아의 감정은 외부 요인에 종속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에 구속된다는 것은 곧 외부 요인에 조종되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은 외부 요인에 반응할 때 각각의 반응이 충돌하거나 방해하게 됩니다. 결국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사이에는 갈등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자아의 감정, 열정에 구속된 사람은 타인과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대립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본성으로 살아가면 타인과 평화롭고 안정된 공동체적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내적 자유가 곧 외적 평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기혁명이 되어야 진정한 사회혁명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에서 사회혁명이 모두 실패로 끝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자기혁명이 없는 사회혁명은 존초오류로 인해 정반대의 현실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리 35. 인간은 이성의 지도에 따라서 생활하면 본성에 있어서 언제나 필연적으로 일치한다. 증명. 인간은 자아의 감정에 구속되면 상호 대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성으로 생활하면 능동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본성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을 합일하여 타당한 인식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본성이 선 또는 악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타당한 인식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삶의 주체가 본성이면 필연적으로 선한 것, 바꾸어 말하면 다른 사람의 본성과 일치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삶의 주체를 본성으로 살아가면 상호간의 본성이 언제나 필연적으로 일치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학대사가 말한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삶의 주체를 본성으로 살아가는 인간보다 더 유익한 개체는 자연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성으로 살아갈 때 참으로 무의로 행동하며 다른 사람의 본성과 언제나 필연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삶의 주체를 본성으로 살아가는 인간만큼 유익한 개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성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타인의 본성과 협력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인간은 삶의 주체가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려는 본성이 될수록 서로에게 가장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낼수록 그리고 자신의 생존에 유리할수록 그는 그만큼 유덕하며 또는 무의로 행동하는 능력, 말하자면 본성의 능력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인간은 본성으로 살아갈 때 상호간의 본성이 언제나 필연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삶이 자기 탐구가 되고 자기 탐구가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본성은 반드시 일치하게 되어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삶의 주체가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려는 본성이 될수록 서로에게 가장 유익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본성으로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혐오와 증오, 갈등과 대립은 사라지고 상호 이해와 연대, 평화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에 올릴 영상은 자아의 정리 36에서 40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로 밝히는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상 복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